홈쇼핑은 직접 TV를 보며 주문을 하죠. 유통단계가 줄어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사고 중소기업엔 판로 확대 효과를 기대하며 20년 전에 도입했는데요. 이 불황에도 홈쇼핑 6개 업체의 매출액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2,500배나 급신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납품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롯데홈쇼핑 임직원 5명이 구속됐습니다.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홈쇼핑 업체의 횡포와 불공정 거래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실태부터 보시죠. 정다운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홈쇼핑 채널에서 여행 상품을 팔기로 계약한 김모 씨. 계약 당시 전파 사용료는 3,600만 원, 또 수수료는 판매액의 7%였습니다. 그런데 방송 하루 전 갑자기 홈쇼핑 업체에서 새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수수료는 2%를 더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죠. 이 방송도 잡혀 있고 또 방송을 째려고 하면 또 그것도 또 나중에 어떤 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협박 아닌 협박을 좀 받기로 했었죠.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판매액의 20에서 40%를 수수료로 요구합니다.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는 매출과 상관없이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전파 사용료로 요구합니다. 사은품 제공과 모델료까지 납품업체에 떠넘깁니다. 카드 할부 수수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모든 혜택들이 다 이제 저희의 부담인 건 거죠. 모든 그런 것들이. 홈쇼핑 업체 목표치만큼 팔리지 않으면 재고 처리 비용도 납품업체 몫입니다. 그 많은 것을 다 팔아먹을 수도 없는 거고 나중에는 그걸 비정비세게 했어요. 막 창고를 치워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부도났는데 홈쇼핑이 요구하는 대로 상품 수량을 확보했는데도 방송 시간을 잡아주지 않아 제품이 모두 재고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류에서 주방용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파는 홈쇼핑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서 판매 방송을 몇 시에 몇 번 하느냐에 따라 판매 실적이 달라집니다. TV를 보는 사람이 많은 이른바 황금 시간대 매출을 살펴볼까요? 평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주문 액수 6억 원이 넘습니다. 주문이 적은 새벽 1시 때보다 4배가량 물건이 더 잘 팔립니다. 이렇다 보니 방송시간 배정권을 갖고 있는 홈쇼핑 직원들의 영향력 막강합니다. 이 황금 시간대를 배정받기 위해 납품 중소기업이나 상품 공급 중개업자가 이 홈쇼핑 직원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 슈퍼갑인 홈쇼핑 직원들이 납품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홈쇼핑 직원이 지인의 계좌로 수억 원대 뒷돈을 받거나 고급 수입차 리스비를 납품업체가 대납하기도 했습니다. 이 납품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연 60%의 이자를 받아챙긴 적도 있습니다. 이런 비리로 2012년 홈쇼핑 6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이 됐었죠. 불과 2년 만에 이번엔 롯데 홈쇼핑의 납품 비리가 또 터졌습니다. 이 납품업체들을 울리는 홈쇼핑 비리, 뿌리 뽑을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딴 비리로 임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홈쇼핑 업체들도 상품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정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체 감찰팀이 예고 없이 납품업체를 찾아가 혹시 부당한 요구가 있었는지 등도 확인합니다. 그러나 납품업체들은 아직 미흡하다고 느낍니다. 그런 수익적인 게 이루어지는 안압력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고요. 부당한 요구를 받아도 납품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꺼립니다. 6개 홈쇼핑 업체가 독과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익을 보는 보는 이제 피해자들이 그런 거 이제 얘기를 못 하거든요. 다른 홈쇼핑에서도 우리가 판매를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점도 분명히 있고요. 이 때문에 납품 비리가 있을 경우 직원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홈쇼핑 업체 영업 정지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영업을 정지시킨다거나 허가를 갖다가 철회하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만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납품 비리는 결국 제품값 상승을 불러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홈쇼핑 업체들이 슈퍼갑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납품업체들과 상생을 모색해야 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